결국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강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을 기용하는 것은 코칭 스태프의 책임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중요한 오만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는 9월 10일 오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이 월드컵 출전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열리기 전 손흥민은 깜짝 인터뷰에서 자신이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내린 이 결정의 이유는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처럼 중요한 선수가 월드컵 예선과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죠. 심지어 그는 토트넘에서의 클럽 커리어에 집중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체 불가한 주축 선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왜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관련된 정보는 오늘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손흥민의 이 충격적인 결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가오는 아시아 지역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과 오만의 경기는 전문가들과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만과의 맞대결에서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경기가 쉬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두 팀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거의 10년 전이며 당시 한국은 단 한 골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역대 맞대결에서 한국은 오만을 상대로 2승 2무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한 골 이상의 차이로 승리한 적은 2011년 6월 단 한 번뿐입니다. 두 팀 간의 대결은 대부분 팽팽한 접전이었으며 4경기 중 3경기는 3골 이하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경기도 마찬가지로 긴장감 넘치는 경기이면서 적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만은 홈에서 9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오만을 이긴 유일한 팀은 지난해 친선 경기에서 1-0으로 이긴 독일이죠. 이는 오만의 홈 경기에서의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한국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게다가 오만은 최근 시즌 7경기 중 4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탄탄하고 체계적인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정규 시간 90분 동안 상승을 거두었지만 그들은 몇몇 아쉬운 패배와 무승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요르단 원정 경기에서의 패배는 한국의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두 팀 모두 인상적인 수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력이 긍정적이죠. 그러나 공격력은 기대만큼 폭발적이지 않았으며 최근 팔레스타인과의 무득점 무승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한국의 월드컵 예선 기간 동안의 공격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만은 최근 5경기 중 1경기만 승리했지만 홈에서의 좋은 경기력 덕분에 여전히 강력한 상대입니다. 오만이 아시아 지역 월드컵 예선에서 이라크에 1-0으로 패한 것은 이 팀이 한국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최근에 수비력이 크게 개선된 오만이 그렇는데요. 경기력과 맞대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오만의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힘들고 도전적인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강한 팀인 한국은 모든 공격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오만은 홈 이점과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손흥민 같은 스타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술적 대결이 아니라 양 팀의 담력과 결단력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상징인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오만과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은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손흥민은 부상이나 피로가 이유가 아니라 그가 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대표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 아래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따르면 대표팀은 여전히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에 유기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가 없더라도 이강인과 황희찬 같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오만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구축한 전술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홍명보 감독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전술을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손흥민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현 감독이 내린 전술적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자신이 벤투 감독 아래에서 함께 일했던 로소 코치와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에 따르면 로소 코치는 벤투 감독이 배포한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동안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홍명보 감독이 체력 훈련에만 집중하고 전술 최적화에는 소홀하다는 점에서 손흥민은 실망을 표했습니다.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이 오만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새로운 전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그때까지 대표팀은 구체적으로 시험해볼 기회를 얻지 못했죠. 그는 경기 전날 선수들이 이 새로운 전술을 시험해볼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팀이 새로운 전술에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대표팀의 전술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는 항상 프로 정신과 리더십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벤투 감독 아래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술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손흥민에게 불만을 야기했으며 그는 팀이 과거에 가졌던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발언은 단지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 아래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국가대표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가냈지만 그는 팀의 미래를 위해 유익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이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에 희망을 주고 있는 젊은 선수들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손흥민이 결정을 번복하고 오만전에서 출전할지에 대한 후속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한국 대표팀에게는 2026년 월드컵 출전권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2026년 피파 월드컵 북중미 예선 3차전 B조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후스 경기장에서 11월 10일 오후 11시에 오만과의 경기에 나설 예정이죠. 이제 홍명보 감독의 팀은 오만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후 한국 선수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지만 적응 훈련을 통해 팀의 사기는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한 후 첫 승리를 찾고 있으며 우리는 상대의 견고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신만의 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만전에서 경기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만은 압둘라흐만 알무샤이프리, 모하메드 알가프리, 이상 알사브리 같은 빠르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위협적인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한국 수비진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전에서 한국은 오만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상대팀의 공격수들에게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내줬는데요. 팔레스타인전에서 선발로 나섰던 김영권을 대신해 더 젊고 빠른 수비수가 김민재와 함께 중앙 수비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승현과 이한범이 유력한 호흡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같은 스타들이 포진한 미드필더진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팔레스타인전에서 선발로 출전했던 주민규 대신 오세훈이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섭씨 4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와 습도 높은 환경 또한 한국 대표팀이 직면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팔레스타인전 이후 홍명보 감독은 선발 명단을 구성하기 전에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